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안보 불안이 커지고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방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빠른 생산 능력과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첨단 무기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지난 2021년 7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조 5,736억 원에서 2022년 170억 달러, 약 22조 2,190억 원 수주라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폴란드에만 무려 1천여 대의 공급 계약을 맺으며 K방산붐을 주도한 K2 흑표 전차와 세계 시장을 사실상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9 자주포가 있었는데요. 특히 K2 전차는 두 번째 국산 전차로 이전 K1이 미국 M1 전차의 설계 도면을 사와서 만든 것과 달리 설계부터 모두 국산이며 자동 사격 기능과 자동 장전 장치 등 첨단 장비를 적극 채용해 세계 어느 나라 전차와 교전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했는데 제작사 현대로템 기술진은 흑표를 능가하는 전차는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으며 실제로 K1이 참고했던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 그리고 러시아의 아르마타 등과 함께 세계 5대 전차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때 전차 무용론이 나올 만큼 전차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막강한 러시아 전차들조차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맥없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전차 성능 개량의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가 됐고 우리 방산업계는 미사일 방어력을 늘리기 위한 능동방호 장치나 드론 공격에 대처할 전파방해 장비와 전면 특수장갑, 그리고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개선 및 도입 수요가 제기됐는데 이미 폴란드 1차 수출로 공급할 폴란드형 모델 K2PL 800여 대는 능동방호 시스템과 360도 전방위 감시 시스템 등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피드백 속도를 보여줬는데 이처럼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구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의 연구원들은 전차를 운용하는 야전부대 출장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짧게는 1박 2일에서 길게는 한 달을 부대에서 지낸다고 알려졌으며 한 연구원은 현장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을 들어야만 더욱 개선된 전차를 만들 수 있기에 바쁜 연구개발 일정에도 야전을 찾아간다. 방산 수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고객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개발과 생산이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과감하게 한국의 최첨단 무기에 투자를 감행하자 이를 지켜보던 루마니아 역시 한국에게 많은 관심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루마니아의 바실레 등쿠 국방장관은 K2 전차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루마니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했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다급한 안보 이슈도 없어 군사력 강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루마니아 역시 국방비를 GDP 대비 2.5% 수준으로 높이며 향후 국방비를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천명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착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기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며 미국 역시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남부 데베셀로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에는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이 설치됐고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흑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예산 증액과 군사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의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는 등 루마니아도 더 이상 국방력 강화를 남의 손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건데요.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선 폴란드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상군을 갖췄고 400여 대의 전차와 1,500여 대의 장갑차 그리고 800여 문의 야포를 보유했지만 질적 수준은 현대적인 전차전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제대로 된 자주포가 단 한 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급한 불을 끄고자 중고전차와 장갑차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떠오른 게 독일의 레오파르트2였지만 독일은 루마니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의 중고전차나 장갑차 재고가 없다며 자국산 신형 전차 구매를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하이마스 탄약도 비싸다고 애지중지하는 루마니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독일의 이 같은 행태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똑같았기에 이는 외교적 마찰까지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떠오르는 새로운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비교하면 성능은 대등하거나 일부 더 나은 부분도 있는 반면 가격은 절반 이하이며
특히 납기는 2배 이상 빨라 루마니아의 노후 장비를 대체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토 표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한마디로 루마니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가격부터 성능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기에 루마니아의 국방장관은 극찬과 함께 K2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앞으로 개발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 전차는 정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무인포탑과 원격 조종 총탑 등으로 무장된다고 하며 레이저포 등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미래 전투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해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필요하면 자폭 공격도 가능하다고 전해져 한국은 K2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첨단 무기 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신흥 강자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